3만 7천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미전역 46개 주에 정착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난민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난 부족 사태가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료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급식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 승인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내부에선 부스터샷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팬데믹 사태에 따른 복구책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었지만 업주들은 식료품값 인상과 매출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 오브 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 오브 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온 난민 3만 7천여 명이 우선 미국에 정착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수주에 걸쳐 전국 46개 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간을 탈출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은 6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미 2만 4천여 명은 미국에 도착했고 4만 3천여 명이 제3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만 7천여 명은 앞으로 수주에 걸쳐 미국 땅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They're men and women who bravely risk their lives to provide invaluable support to our efforts through translation, interpretation, transportation, security, and other vital services. And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help them. 총 46개 주가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가장 많은 5,255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합니다. 미 정부는 입국 자격이 없는 난민들에겐 인도주의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비자 없이 들어오는 대신 일시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추후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정식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난민들은 비자가 발급된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정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 기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착 지원 기관들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t's going to require commitment both from private and public sectors to ensure that Afghan refugees can successfully weave into the American fabric. 앞서 조지 부시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 3명은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뭉쳤습니다. 이들은 비영리 단체 웰컴.US의 공동 명예의장을 맡고 아프간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전국적으로 인력난과 함께 식료품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팬데믹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아이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예정됐던 메뉴는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인력난 심화로 인해 식료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급식으로 제공될 음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주문해도 많은 품목들은 여전히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It's been very unpredictable. We thought last year was bad, but this year's probably about twice as bad. You know, there's not enough workers at the manufacturing plants. There's not enough drivers to deliver the food. And we in turn have labor shortages ourselves. 급식난은 미주리, 엘라베마, 오하이오 등 미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학교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대량 구입해 식품 창고에 보관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한 급식 필수 메뉴인 닭고기도 구하기 어려워 아이들의 영양 보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Currently, on a daily basis, we are shorted up to 10 products per school, ranging from breakfast items to entree items to disposables. For example, today it was supposed to be mandarin oranges and we ended up with sausage gravy.
So then we're going to Plan B, but there are some days we go all the way down to Plan Z.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정됐던 급식 메뉴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부모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료품 공급 차질에 따른 급식난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이다호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병원들이 의료 배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다호주 보건국은 주 전체가 의료자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병원들은 정식 진료 시스템을 폐지하고 위급한 환자들부터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 당국은 병원들이 병상에 여유가 있는 타 지역 병원들로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병원들도 지역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웃 주들뿐만 아니라 텍사스주부터 멀게는 워싱턴과 조지아주까지 환자 이송을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다호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주 중의 하나인 가운데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20일부터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할 부처인 연방식품의약국 FDA 내부에서는 부스터샷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의문은 다름 아닌 미국의 백신 주무부처인 FDA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FDA 내부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3개 회사의 백신이 부스터샷 없이도 미국에서 중증 감염과 사망을 막는 데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3차 접종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그룹에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밝힌 뒤 사임한 FDA의 고위 관료 2명은 학술지에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I just think that we need to let the FDA, drive this whole discussion. 정부 내에서 회의론이 확산되자 백악관은 부스터샷이 이롭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FDA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it's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ss. That's what's happening over the next week. So we're not going to predetermine what that process is going to say. FDA는 내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 다음 주 CDC 자문회의를 통해 접종 대상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전문가 집단의 결정을 정부가 뒤집기는 어려운 만큼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국토안보부 DHS가 이번 주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HS는 각 주와 로컬 정부에게 메모를 보내고 오는 18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과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집회 전날과 당일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회 경찰은 성명을 통해 해당 집회에 대비해 견고한 보안 태세를 준비했다며 가용한 모든 인력이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는 이미 펜스가 재설치되고 있으며 집회 당일에는 연방 의원들과 직원들의 안에 진입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대규모 총격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네트워크 오픈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기 폭력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 15개월 동안 34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217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총격범을 포함하지 않고 4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8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연구진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대규모 총격 사건이 급증한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50만 달러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복권협회에 따르면 어제 추첨해서 5개 숫자를 맞힌 250만 달러 파워볼 티켓은 남가주 캄튼의 한 리콜 스토어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5개 숫자를 모두 맞힌 100만 달러 당첨금이 걸린 파워볼 티켓 2장이 각각 일리노이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나왔습니다. 잭팟 상금은 4억 3,200만 달러였지만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당첨자는 나오지 않아 오는 토요일 추첨 당첨금은 4억 5,7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파워볼 69개 숫자 중에 5개를 맞힐 확률은 2억 9,300만 분의 1입니다. 앞으로 미 서부 지역에서 회색 늑대가 다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회색 늑대 멸종 위기종 보호법을 철폐한 이후 일부 주들이 야생 늑대 사냥을 재개하면서 이들이 다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멸종 위기종 보호법을 부활시켜 회색 늑대에 대한 사냥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회색 늑대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1930년에 멸종 위기에 놓였었지만 1990년대에 캐나다 등에서 단계적으로 이주시켜 현재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등 전국 10여 개 주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수증에 코로나19 할증료, 이른바 서차지를 부과하는 식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음식점 연합은 최근 요식업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과 식료품값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식당들은 5% 상당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But when you see meat, corn, plastic prices jumping, 100, 150, 200%, they have no other choice. 전미식당협회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20%는 델타 변이 때문에 외식을 중단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요식업체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전역 곳곳에서 시행 중인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면서 감염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가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다 마론 AMC 엔터테인먼트 CEO는 지난 8월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밝힌 것처럼 비트코인을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택 시기는 올 연말쯤이나 될 것이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AMC는 팬데믹 이후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초 공매도 타겟이 돼 미국 개인 투자자의 밈 주식으로 떠올랐고 덕분에 AMC 주가는 역주행 현상이 발생해 연초 대비 25배 이상 올랐습니다. AMC는 지난 1920년에 설립된 이후 미 전역에 1000여 곳의 영화관을 운영하는 대형 영화 체인입니다. 의사, 대학 강사 등 4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우주여행팀이 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길에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우주선을 실은 로켓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오릅니다. 추진체 분리에 성공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우주관광선 크루 드래건이 사흘간의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주여행에 참여한 사람은 미국의 억만장자와 의사, 대학 강사, 데이터 기술자 등 민간인 4명.
이들은 출발 3시간여 만에 국제우주정거장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높은 고도 585km의 우주공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흘간 음속의 22배가 넘는 시속 28,000km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를 체험하게 됩니다. 1시간 반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셈입니다. I'm going to be the first black female pilot of a spacecraft. I have this opportunity to not only accomplish my dream, but also inspire the next generation. 이들은 지난 5개월간 체계적인 우주비행 훈련을 받아왔는데 우주 체류 중에도 우주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참여합니다. 지난 7월 우주 경계선인 고도 80에서 100km에 10분 남짓 머물고 온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의 여행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설치 이후 인류의 가장 먼 우주 여행을 떠난 크루 드래건 팀은 오는 19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선 진출의 발판을 놓겠다는 이낙연 후보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의 추석 밥상 여론이 경선은 물론 본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며 호남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후보 본인은 물론 캠프에 참여한 의원 전원이 오늘부터 사흘간 호남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지지받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정통성이 있는 만큼 지금의 기세를 호남에서 굳히겠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확장력이 더 크냐, 누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의원직 사퇴가 마무리된 이낙연 후보는 먼저 광주를 찾아 불안한 후보 대신 안전한 후보를 택해달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달라. 광주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난다며 호남 표심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또 한 번의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역시 광주를 찾은 추미애 후보도 이재명 후보는 결선 공포증이 있고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의 논리로 동지를 공격했다며 앞선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된 가운데 양강인 심상정, 이정미 두 전직 대표가 첫 TV 토론에서 위기 책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의당의 지금 가장 큰 위기의 국면은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에 대한 조건부 인준이 압도적인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분명한 오판이었다. 정의당 후보들은 민주당과의 단일화의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 간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토론을 벼르고 있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날카롭게 겨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실력은 토론에서 드러날 거라고 장담했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시작과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왔으니 적폐 수사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압박했고 장모 관련 논란 등 의혹이 너무 많다고도 공격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됐습니다. 그거를 자꾸 의혹이라고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현안이 된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선 양보 없는 공격과 수비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면 대결 대신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이 보육 그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당내 비판을 더 많이 한다는 지적에 해명 겸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거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하는 사람이 쓴 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또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후보는 야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맞서는 등 토론은 2시간 내내 신경전의 연속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일들도 해내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서비스업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새로 문을 연 서울 명동의 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도 직원이 없고 창구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로봇이 손님을 맞아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체크인은 무인 키오스크에서 합니다. 룸서비스도 로봇이 합니다. 객실에서 전화로 주문하면 로봇이 수건과 물을 갖고 혼자 알아서 객실로 찾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은 로봇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Especially now because of COVID-19, this is the best way to not contact with the people. 객실 100개 규모의 호텔은 보통 직원 20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8명뿐입니다. 로봇이 그만큼의 일자리를 대체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또 배달하며 손님이 좀 실망스럽게 로봇이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킨도 튀깁니다. 알아서 밀가루 반죽도 입히고 펄펄 끓는 기름에 넣었다 시간에 맞춰 꺼냅니다. 사람처럼 튀김 태울 위험은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인 로봇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아메리카노도 카페라떼도 바리스타 로봇이 척척 만들어내고 다 만들면 배달 로봇에게 전달해줍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합니다. 이러니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쨌든 로봇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대인 서비스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큰 공장의 생산직 노동은 물론 이제 동네 가게의 알바 자리까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선보인 무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결승전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팀은 송판 격파와 공중 높이차기 등 태권도의 화려한 기술을 쉴 틈 없이 선보였는데요. 오디션 주최 측의 거듭된 출연 요청으로 시범단은 올해 봄 오디션에 참가해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까지 이뤄냈는데요. 이번 공연은 상위 5위 안에 들진 못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라트비아 수도에서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라트비아 군의 총성 소리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러시아 국영방송은 군은 예고도 없이 도심 한복판에서 포복 순찰과 은신처 급습 등의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군 당국은 공포탄을 사용해 민간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훈련이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사과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주가가 5배까지 오를 것이라 낙관론을 펼쳤던 캐시 우드가 정작 자신은 테슬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캐시 우드는 혁신 기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외신에 따르면 캐시 우드는 지난 15일 테슬라 주식 8만여 주를 매도하는 등 이달에만 총 3천억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우드의 펀드는 이후 주식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업체의 주식 26만여 주를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이슈톡입니다. 1955년부터 해마다 다양한 분야의 진귀하고 흥미진진한 기록들만 모아서 소개하는 책이 있죠. 바로 기네스북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세상에 이런 기록이 2022년 기네스 미리북입니다. 검은색 줄을 잡고 줄넘기를 하는 이 여성, 코트디부아르 예술가 레티티아 키시인데요. 사실은 자신의 따은 머리카락으로 30초에 무려 60번의 줄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체조 선수 경력을 10분 발휘한 영국인 베서니 로즈는 100m 앞구르기에서 42.64초를 기록해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쌍절곤으로 휙휙 1분에 35개의 탁구공을 쳐낸 이분, 이소룡이 울고 갈 솜씨죠. 동물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루는 길이가 34cm로 세상에서 가장 긴 귀를 가진 개라는 타이틀을 얻었고요. 이 두 녀석은 사이좋게 스쿠터를 타고 5m 거리를 가장 빠른 시간대인 4.37초 만에 들어왔습니다. 이 밖에도 길이가 1m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게임보이부터 2,840개 와인잔을 치며 클래식 곡을 연주하는 모형 기차까지 신기한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기록을 깨기 위해 무한도전한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에서 방호복으로 완전히 무장한 꼬마가 홀로 병원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검사하러 왔어요. 4살 아이 코로나 분투기입니다. 자신의 덩치만한 가방을 둘러매고 방호복으로 무장한 아이. 중국 푸젠성 푸텐시 한 종합병원에 혼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올해 4살 된 왕군인데요. 해당 지역에 얼마 전 코로나19 감염자 중 11세 이하 아동이 발견돼 병원을 찾은 겁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당일 병원에서 지급한 도시락과 의료용품을 소지한 채 병동을 이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큰 방호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재장악한 카불을 나홀로 탈출한 3살 아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빠 찾아 산말리, 카불 탈출한 3살 어린이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눈앞에 남성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는 이 아이. 지난 1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보름 만에 아빠와 상봉한 3살 배기 알리입니다. 지난달 말 혼자 아프간 수도 카불을 탈출한 알리는 당시 아프간 수도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함께 있었던 엄마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헤어져 막막한 상황이었다는데요. 이때 생면부지의 10대 아프간 소년이 알리에게 카타르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2주 동안 잠을 못 잤다라고 벅찬 감정을 밝혔는데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알리처럼 보호자 없이 홀로 카타르나 독일 등으로 대피한 미성년자가 300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사는 원주민 여성이 팔로워 수백만 명을 둔 SNS 스타가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틱톡 스타가 아마존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얼굴을 치장한 여성이 식용 애벌레를 들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현실판으로 틱톡 스타가 된 아마존 원주민 쿠나포란가인데요. 이 원주민은 관광객들에게 수공예품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고 하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정글의 일상을 재미삼아 틱톡에 공유한 건데요. 특히 원주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애벌레 먹방이 입소문을 타면서 1년 반 만에 틱톡의 팔로워가 60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주민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가 전 세계 누리꾼들에겐 특별하게 비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건데요. SNS가 그녀에겐 외부의 세계와 원주민의 삶을 연결해주는 창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네요. 매개 암탉이 공격을 당하자 농장 동물들이 합심해서 쫓아내는 동화 같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친구가 위험해! 동물 농장의 찐 우정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농장에서 한가로이 볕을 즐기는 암탉에게 불청객이 들이닥칩니다. 배고픈 매가 암탉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건데요. 놀란 수탉까지 달려와 부리로 쪼며 막아보지만 역부족인 그때 친구들이 곤경에 처한 걸 느낀 걸까요? 멀리 떨어져 있던 염소가 쏜살같이 달려와 머리로 매를 사정없이 들이받습니다. 농장 친구들이 암탉을 구하기 위해 17초간 사투를 벌인 끝에 암탉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종을 뛰어넘은 동물들의 진한 우정이 동화에서나 보던 장면인 것 같네요. 인도의 한 마을 주민들이 공놀이가 한창인 야생곰을 포착했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축구 좀 하네. 야생곰들의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방불케 하는 환호 속에서 야생곰 2마리가 축구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을 공중으로 띄어 보이는가 하면 이리저리 굴리는 모습이 마치 현란한 드리블을 연상케 하는데요. 능수능란한 게 제법입니다. 지난 14일 인도 동부 나바랑푸르 지역에서 축구를 하던 주민들이 야생곰을 포착한 건데요. 공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 많은 곰이 공을 발견한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낯선 물체를 탐색하는 건 동물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